반갑습니다. 쌀쌀한 아침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어제 비 오고 거의 이제 초겨울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벌써 저번 주부터 돗발을 입고 다닙니다. 이제 삼립호빵 생각납니다. 이야, 삼립호빵. 용식 삼립호빵 알겠다. 초등학교 때 밑에 이제 연탄 떼서 할 때 기억나요? 입찰하러 가고 있어요. 기운 팍팍 드릴 테니까 꼭 낙찰 받아오세요. 오랜만에 듣는 말 돗바. 뭐 우리 호야님도 아시면서 그래요.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서울에 집을 산다 그러면 어디에 사고 싶어요? 강남? 강남도 이제 거기서 1, 2, 3구로 나눠지는데 서초동 또 우리 회원님은 서울수 우리 회원님은요? 하고 싶은 생각이 아직 없다. 지금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원베일리 지금 보면 모든 부동산의 기준은 어디로 만들어지느냐면 한강변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자금이 많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강남 안에서도 한강 끼고 있는 압구정 청담으로 가야 되고 바로 신축 아파트를 가고 싶다 그러면 반포동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반포동, 압구정, 청담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이 약간 부족하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옆에 있는 한강을 끼고 있는 데로 가야 돼요. 한강을 끼고 있는 거. 그러면 한강 끼고 있는 데가 앞으로 갭 차이가 더 벌려질 거예요. 한강을 끼고 있는 거와 끼지 않은 거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 차이는 더 많이 날 것이고 그 입지는 영원 불변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경기도권에도 보면 한강을 끼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강남으로 최대한 가까이 옆으로 이사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지금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소강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눈치장을 보고 있어요. 눈치장을 보고 있지만 결론은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대출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풀려 있는 만큼 가치가 하락했죠. 그만큼 실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왕 실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뻔하게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나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내 자금을 갖고 어디로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자금대별로 보면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기사를 보고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10월 22일 날 기사입니다. 자, 이러다 천장 뚫겠네, 대출 규제 압박에도 끄떡없는 한강변 아파트. 지금 생각해 보세요. 원베일리가 한강 끼고 있는 게 60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면 60억에 사는 사람은 대출 받고 살까요? 그냥 살까? 그냥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펜트하우스가 180억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85억, 95억까지 막 거래되고 있어요. 나이가 거의 전화하고 똑같은 나이 되는 애들이 그 정도에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도 옆에 있는 이제 신축 아파트도 들어오지만 거의 살기 힘든 정도의 오래된 집이 한강을 끼고 있고 대지권이 있다 보니까 얘들도 지금 30억이 넘어버렸습니다. 결론은 가면 갈수록 입지적인 선택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포 흑석동 등 서울 지역 한강변 아파트 거치지 않고 경기 지역도 오름세가 뚜렷하다. 경기도까지 한강을 끼고 있는 애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지만 주택거래시장은 여전히 침체 분위기다. 매매 거래는 격감했고 전세 수요도 예년에 비해 뚝 떨어지면서 가을 이사철이 실종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한강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견고하다. 사실상 가파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에서 리딩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단지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21일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전용 8사가 올해 8월 실거래가는 40억 11층을 기록했다. 작년 9월에 실거래가 34억 9,500만 원 보다는 5억이 상승한 금액이다. 이 단지는 바로 건너편에 한강과 반포 한강공원이 자리한 한강변 아파트다. 고속터미널 쪽 그쪽이죠. 한강변 아파트의 상승세는 강남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아크로 리버하임이 전용 5구가 지난달 실거래가가 18억 4천만 원으로
짓게 되었다. 작년 동월 실거래가 16억 4천보다는 2억 정도 오른 것이다. 또 지난 7월에는 마포구 현석동에 레미안 웰스트림이 전용 84가 20억 8천에 거래되었다. 이는 작년 동월 17억 8천보다는 3억 높은 금액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강을 끼고 있는 단지들은 조정 시기에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정을 할 때도 투자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일수록 조정폭이 굉장히 작으면서 상승을 해줍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있고 실수요자들이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가격이 견고하게 항상 꾸준하게 상승을 해줄까? 실수요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임대로 계신 아파트가 많은 데는 가격이 요동을 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계부를 하나 샀다 칩시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2년 만기 되었어요. 2년 보유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잖아.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시장에. 근데 거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가격을 많이 낮춰버려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내가 집을 내놓더라도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내놓고 뭐 팔리면 팔리고 아니면 말고, 그러다가 자꾸 깎아달라고 하면 절대 안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를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전세 끼고 있는 매물과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의 가격 차이가 크게는 1, 2억 정도 나고 있어요. 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실수요자들 말이에요. 근데 전세 끼고 있는 물건은 뭐냐면 투자자들 물건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렴하게라도 지금 빨리 팔고 현금 많치고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시장이 저렴하게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실되어 있는 물건하고 전세 끼고 있는 매물은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을 넘어 경기권에서도 한강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 한강변 아파트는 인근 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 대비 상승률을 훌쩍 넘어섰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의 소재 DMC 한강 에르리네들 전용 106은 지난달 14억 2천만 원에 거래했다. 웃긴 게 뭐냐면 고양 덕은지구가 한때는 과천하고 같은 날 분양할 때도 있었어요. 분양가가 과천보다 여기가 더 비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완판됐습니다. 그거조차도. 지난해 8월 실거래가가 11억 5천만 원보다 23.5% 상승한 금액이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김포라 그러면 김포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입지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안에서도. 한강과 인접한 경기 김포시 운양동 소재 한강신도시 운양프로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6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다. 이는 1년 전 실거래가보다는 5억 5천만 원 10% 상승한 것이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자금이 조금 작을 때는 김포에라도 가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김포에 한강을 끼고 있는 거 사면 어떤 시장, 어떤 조정장이 오더라도 견고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그럼 김포에서 이제 어디로 올까요? 2년 있으면 갈아타기 하셔야 되잖아. 그럼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반포로 간다고요? 김포에서 반포 가기에는 너무 껑충 간다, 그렇죠? 중간에 이제 연결하고 가야지. 김포는 경기도잖아요. 김포에 갔다가 이제 덕은지구 가야지. 대출 내가 조금만 받으면 덕은지구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덕은지구 갔다가 덕은지구가 지금 한 11억에서 14억까지 하잖아. 그러면 거기 갔다가 이제 어디 갈까요? 흑석동 바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갔다가 옆에 있는 노량진 정도도 가도 되지. 아니면 대각선 앞에 있는 영동포 쪽으로 가야 돼. 당산역 쪽으로. 당산도 비싸요. 노량진 갔다가 흑석 갔다가 반포 갔다가 이제 압구정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럼 이사를 도대체 몇 번 해야 되나? 이사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20년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원님 결혼하시니 몇 년 됐어요? 30년. 그럼 20년 금방 지나간다니까? 네. 앞으로 20년 지나봤자 90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뭐 괜찮지. 우리가 사실 갈아타기만 잘하더라도 누구나 다 입지 좋은 데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과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애들 학교 문제, 때로는 직장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살아야 된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투자하는 거는 자금이 작으면 어쩔 수 없이 외곽에 계셔야 되겠죠. 투자한 물건이. 거기에서 점점점 중심으로 들어오셔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입지의 물건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려울 것 같아도 갈아타기 하시면서 그 기회를 잘 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원베일리가 14억대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싼 게 60억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분양받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분양받기는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주택의 기간을 너무 길게 또 잡아줘야지 청약의 조건도 되고, 또 조건이 된다 해도 내가 바로 청약에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무주택이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노려볼 만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투자해서 내가 갈아타게 하면서 성공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하는 방법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 뭐 10년도 안 해도 뭐 내 살아생전에 되겠니?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은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 재개발, 재건축이 더 많이 오른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뭐 한 10년, 15년 정도 되는 아파트의 상승보다는 차라리 40년 되는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가 훨씬 가격이 상승이 크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추가 분담금 얘기를 또 누구나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사람들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가격에서 아파트를 내가 사서 추가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익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위에 지금 신축 아파트가 없고 공급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공급이 힘든 지역일수록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이 완전 저 외곽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서울 중심부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원하겠어요? 누구나 중심부에 있는 신축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는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곽에 있는 신축을 하실래요? 아니면 중심지에 있는 신축을 하실래요? 중심지에 있는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청약은 너무 힘든 상황이고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자금이 많으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셔도 됩니다. 뭐 용산에 지금 한남동에 3구역이 사실 입지적으로 크게 장점은 안 되는 거지만 현금이 한 20억 이상이 있어야 노후된 빌라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사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실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진행 단계가 미비한 것을 내 자금에 맞는 물건을 내가 매입해서 시간을 투자하실지를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보면 뭐 어떤 데는 쪼개기를 많이 해서 뭐 지분이 작아서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쪼개기 제일 많이 했는 데가 한남 3구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쪼개기가 많이 하고 조합원들이 많아서 개발이 힘든다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격이 뭐 대여섯 배씩 다 올랐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시간만 투자하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인고의 시간을 내가 입지 좋은 데서 잘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러분들이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정도 자금만 있다면 투자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누구나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지나 보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그거라도 할 수 있었는데 할 걸 하는 후회를 하시는 거고, 그 후회는 오늘부로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지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고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시고 몸을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춥다고 움츠려 있는 순간 내 인생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도 같이 움츠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오늘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낙찰TV의 김현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